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중개사 정포리고 선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7605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2022년 어선청년 임대사업 청년업인 2차 모집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차 모집 공고를 했었는데 좀 저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2차로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연안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22년 어선청년 임대사업 청년업인 희망자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 6월 30일 날 떴고요. 자,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목적은 기존 어업인의 연안 어선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매칭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게 목적입니다. 제가 최근에 선박중개사를 하면서 기업 컨설팅도 하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알려줬는데 전화가 꽤 많이 왔어요. 내가 지금 업은 잘 이렇게 할 줄을 모르고 좀 이렇게 배운 다음에 뭔가 좀 해보고 싶다. 그런데 혹시 남해 쪽이나 이런 데 일자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이 소형 선박을 이제 가지고 1인이나 부부가 대부분이 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외부인들을 그렇게 비용을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없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어촌마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제 도시인들이 좀 기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여기 와서 일도 좀 배우고 일도 좀 도와주고 하겠다는데 전부 노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해수부에서 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놓아서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기존 어업인의 어선 허가 포함입니다.를 2년간 임차 계약을 통해 청년 어업인이 어선을 사용하며 월 임차료의 50%를 공단에서 지원, 청년 어업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우수 어업인 멘토링 전문가 컨설팅 지원. 이제 대상 어선은 전국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자망 어선입니다. 전국에 있는 요 이제 세 가지 허가죠. 예, 허가고. 자, 임차료 지원은 어선 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 그 다음에 금액은 250만 원 한도. 꽤 많이 지원을 해주네요. 물론 이제 배가 좀 크면 또 임차료가 많이 나오겠죠. 월입니다, 월. 월에 250만 원 한도 50%. 꽤 금액이 이제 많이 해주는 거죠. 를 공단에서 임대료에게 대신 납부를 해줍니다. 나머지 50%만 내가 이제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선 보험료 지원, 계약 기간 동안 임대용 어선에 대한 어선 보험 자기 부담금 지원 혜택이 많습니다. 자, 우수 어업인 멘토링. 우리가 어업을 하게 되면은요, 뭐 어업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업에 멘토링이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좀 잘 하신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기여를 하신 다음에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되도록이면 작게 겪으려고 하면 멘토링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 기간 10일 정도 어익활동 수행, 그 다음에 전문가 컨설팅, 어업, 수산자원, 수산물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걸리지 않더라 그래도 유통 과정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는 쉽게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이제 1대1 형식으로 물어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이제 쏙쏙 기어 들어오는 그런 답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쭉 더 보시겠습니다. 자, 모집 개요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이제 시간은 18시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발 인원은 15명 내외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1972년 1월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소형 선박 조종 면허 또는 6급 회기사 항해 이상을 보유 중인 자. 자, 1972년 같으면 지금 우리나라 나이 지금 만으로하면 50대죠. 그동안에 자기가 기여를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셨으면 소형 선박 조종 면허 아니면 6급 회기사 항해 쪽을 아마 틀림없이 보유를 하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이 바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여를 하시는 분들을 쭉 전화를 받아보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레저보트 조종 면허가 있었고, 이제 레저보트 조종 면허가 있으면 소형 선박 조종 면허 따는 거는 이제 표기만 보면 되니까요. 60점, 그럼 까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되니까 미리 아마 소형 선박 조종 면허를 취득을 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공고일 기준에 본인 또는 가족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어선을 보유를 해서 업을 하고 있다. 가족과 같이. 그러면 지원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기본에 있던 사람들은 지원 안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해수부에서 이제 공단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국수산자원공단, 여기 보시면 되죠. 여기에 잘 메모해 두셨다가, 여기 한번 잠시 들어가 볼까요? 이왕하는 김에. 자, 공단 홈페이지가 나왔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여기 들어가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입니다. 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청년 어업인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선정 방법은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 및 어업 활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면접 대상자 선발 후 어선 임대 운영위원회에서 면접 접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 선정자 순위 결정 방법은 각 순위군 중 면접 점수 고득점자를 우선하여 개인별 순위 선정하며 2차 모집자 대상 계약 가능. 어선은 8척 내외로 1순위 순차적으로 어선 임대 계약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금 유리한 점이 있죠. 자, 1순위군은 좀 젊으신 분, 그러니까 만 39세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년월일로 따지면 1982년 1월 이후 출생자. 그 다음에 지원자 중 기여학교 수료자 또는 우리 공단에 실시한 어선업 집체교육 수료자가 1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미리 좀 받아놓으셨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굉장히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렇게 미리 다 교육을 받아놨다면 지금 쉽게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군은 만 49세 이하, 1972년 1월 이후 출생, 지원자 중 기여학교는 필수지역, 지역은 무관하답니다. 수료자 또는 우리 공단에서 실시한 어선업 집체교육 수료자. 이제 이거는 똑같고 위와 똑같고 이제 나이만 이제 49세 이하, 여기는 39세 이하지요. 젊은 분이 좀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3순위는 만 39세 이하, 즉 1순위군에 속하는 39세 이하 지원자 중에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지원을 많이 안 했을 경우에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기여학교 교육이나 집체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손치더라도 가능하고, 지금 이런 정보를 몰라서 이 분들이 전혀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4순위는 그 외에 지원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접을 합니다. 면접 일시는 8월 30일 화요일 날 1시에 하게 되죠. 면접 대상자는 물론 8월 16일자에 개별 통지를 하겠죠. 자, 발표는 9월 6일 화요일 날 10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청년 어업인 지원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용 어선으로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 어선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이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합업이나 통발업이나 자망업으로 직접 고기를 잡아서 그걸 생업으로 하겠다 할 때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낚시 어선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선정자 중 기여학교 미수료자는 교육 수료시까지 임대차 미추진, 그러니까
선정자가 되면요, 기여학교를 수료를 해야 된답니다.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손치더라도 미수료자는 교육 그게 이수가 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거 말입니다. 자, 선정자는 어선 임대차 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 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 완료해야 됩니다. 물론 배가 임대차지만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주소를 자기가 속해 있는 시군, 쉽게 말하면요, 선적지에 내가 이곳에서 배를 주로 계류를 하고 업을 하겠다는 이제 쪽으로 주소를 이전 완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정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의 본인 부담금 50%를 매달 지정된 날짜에 이제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존에 있던 어선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공단에, 그렇죠, 한국수자원공단, 그 공단에서 직접 둘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하고 공단에서 다시 우리한테 재임대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나라에서 청년 일자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좋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업을 해서 그 임대료를 우리가 이제 매달 넣어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뭐 나라 또 어떤 사람들은 쉽다고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정자는 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어획량, 어획 비용 등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선정을 해가지고 하면서는 이 또 거기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내 가지고 계속 이 업을 계속 할 건지 말 건지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이런 걸 계속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겠죠. 공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용 어선 선택 및 임대차 계약 체결 등 선택 시기는 9월 1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답니다. 선택 방법은 청년 어업 희망인이 어선의 상태 및 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그 다음에 어선주가 제출한 1차 희망 가격을 기초로 공단이 어선 감정평가 또는 시장 가격을 조사하여 어선 임대차 적정 가격을 산정 후 어선주에게 제시, 어선주는 공단이 제시한 적정 임대차 가격을 기초로 최종 희망 가격 제출, 공단이 임대용 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 가격, 공단의 조사 가격을 청년 어업인에게 제시하고 청년 어업인이 계약 대상 어선 선택. 많이 좀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어선은 어떤 허가이고 그 다음에 금액은 얼마고 그러면 내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다. 이런 걸 여러 가지를 내가 알아서 그다음 배를 볼 줄도 알고요. 그래야지만 그 배를 보고 이거는 내가 선호하는 배는 선액인데 선액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선액이면 또 이 배가 내한테 적당한지 이런 거를 쭉 이제 보고 하게 되겠죠. 자기 돈을 100% 다 주고 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청년 어업인이 선택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 가격 협의. 내가 만일에 이 선주가 지금 공단에 계약 체결을 하겠다면 개인으로 체결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이제 가격을 협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은 임대차 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 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 임대인, 어선주와 임차인, 청년 어업인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 그 다음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필요시 협의를 통하여 2년 이내로 조정도 가능하답니다. 임차료의 50%는 임차인이 50%는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2.95톤 정도면 이게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조금 좀 불편한 게요. 기여 자금으로 기여를 하게 되면 연말에 한 번씩 이제 이자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는 지금 이제 월 임대를 줘야 되거든요. 또 뭐 사무실 이렇게 임대하듯이. 근데 고기가 좀 잘 잡히는 때는 괜찮지만 고기가 안 잡힐 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잘 잡힐 때 돈을 좀 비축을 해놨다가 이제 하면 되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잘 할 줄을 몰라도 일단 계약이 돼가 내가 배를 가져오게 되면 뭐 그런 기간도 없지 않습니까? 거치 기간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선주한테 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어선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신고를 하고 어선 보험 등에 가입한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한 가지요. 기본적으로 연세가 좀 드시고 배도 뭐 어느 정도 쓸만하고 뭐 업도 여기서는 잘 되고 하는 분이 계시면 이제 이 공단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 배를 좀 임대를 주고 싶다라는 것도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조건으로 확실하게 이제 임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팔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임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봅니다. 자, 유의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 혈족 사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 자격을 박탈하고 임차를 해소할 수 있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면 친족이나 뭐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싸바싸바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사실상 청년 그러니까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순수하게 줘야지 뭐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못하고 이제 묶어놔야 될 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전화번호 좀 메모하십시오.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업진흥실입니다. 좀 생소한데요. 제가 잘 몰라서.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선업진흥실. 자, 전화번호는 051-718-2408입니다. 이 전화번호 잘 보셨다가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 여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이게 희소식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이 각박해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건지 참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우리가 업을 해서 우리가 생업을 한다는 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더운 땡볕에 참 바람 피하기도 참 쉽지 않고 햇빛 피하기도 쉽지 않고 조그마한 천막 하나에 조그마한 버릿지 하나에 이제 거기에서 하루 종일 땡볕을 쐬우면서 바다의 그 염분기 많은 그 바다 바람을 맞으면서 열심히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겠다 하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거를 찾아서 한다는 것은 세상 살기가 굉장히 힘들고 각박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도 그동안에 뜻을 세우시고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 분들, 자, 지금 영상 말미에 쭉 되어 있는 공단에다가 전화를 한번 하시겠고요. 한번 시작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기여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SNS 상으로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다 노하우를 해가지고 다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뭐 어구를 꾸미는 방법, 배지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위판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 그나마도 어촌에 오시면 자기만 열심히 하면 먹고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다. 다 어르신들도 그렇고 기여하신 분들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뭐 좀 좋겠네요. 내 생각에는 기여를 하는 것보다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해보니까 전혀 자기 적성하고 안 맞다. 그러면 뭐 빨리 포기를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없고 그래서 한번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라도 지금 배업을 하시다가 지금 내가 몸이 좀 불편하고 연세가 좀 들어서 지금 배를 움직이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 배 묶어 두시 마시고 지금 공단에다 전화를 하셔갖고 지금 내 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있다는데 내가 조금 배를 임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박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